예, 이번 시간에는 공제 감면 추납 세액 중에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19페이지고요.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세액 공제 관련되는 내용 보면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세액 공제 대상 투자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정보 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은 3%를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은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은 1%, 수도권 밖은 2%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4%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중견기업과 신규 상장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320페이지에 그 각주 12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때 1,5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견기업은 3천억 이하인데 1,500억 이하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 고용 인원이 감소했을 때는 1%, 2% 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배제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투자하는 세액 공제도 배제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배제되는 사실 기억하시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자, 5번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공제 세액은 재고용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중견기업은 5%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하실 거는 18년 1월 1일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근데 18년 1월 1일 이전에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소기업만 10% 적용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배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년도 과거에 있던 부분은 10%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18년도부터 중견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322페이지에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 내에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10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나 또 그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 이 여성들이 재고용되게 되면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자, 근로소득 정대 세액 공제 요건 및 공제액인데 요건은 해당 연도에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거나 같고 또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정대 세액 공제 요건 및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부분인데요. 자,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했다면 앞에서 적용했던 공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 세액 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조문 안에 즉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 세액 공제라고 하는 조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해당 연도에 정규직
상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직전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세액 공제 금액은 그러니까 임금 증가분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입니다.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액 공제받고 바로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고용정대 세액 공제입니다. 3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죠. 적용 대상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자, 모든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뺀다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당연한 거고요. 중소기업 플러스 일반 기업도 다 됩니다. 일반 기업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소비성 서비스만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인들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데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청년 상시 근로자 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곱하기 30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는 1000만 원, 수도권 밖은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적용을 안 해줍니다. 일반 기업은. 근데 중견기업 450, 중소기업은 700, 수도권 내는 700, 수도권 밖은 770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증가된 인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1년간 추가로 더 적용을 해줍니다. 더 적용을 해주고요.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세액 공제액을 추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중소기업 고용인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즉 4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증가한 인원의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50% 해줍니다. 근데 신성장 서비스업은 75%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도 고용이 유지되면 1년간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세액 공제입니다. 자,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18년 1월 1일 날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8년도 사이에 신규로 가입을 했다면 보험에 가입했다면 2년 동안 50%의 사회보험료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제감면세 계산서 4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이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의 감면세 계산 서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실무에서 거의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페이지에 감면세 계산서 5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외국 납부세 공제 내용입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다면 요 규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41페이지에 추가 납부세 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계산할 일이 있다면 추가 납부세 계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이 부분도
뭐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9페이지에 앞에 있는 내용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자료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용 증대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증가된 인원수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이제 329페이지에 있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청년에 대한 범위는 나이가 34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실 때에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때 청년의 나이는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의 3항에 있습니다. 29세 이하로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에 있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나오죠. 이때 청년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334페이지에 나옵니다. 청년에 대한 범위가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34세 이하로 적용되는 청년과 29세 이하로 적용되는 청년이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부분을 보시면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에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 내용이 나오고요. 사회보험료 요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공제감면 쪽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다시 실행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면 연구인력, 고용창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력 단절 여성, 근로소득 증대, 청년고용 증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성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조정에 로마 숫자 2번에 중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 교육 영상을 찍을 때 아직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이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부분은 3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매월 말 기준으로 합계를 내서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숫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증가 인원,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그죠? 상시 근로자 수가 청년이 2.53명입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 연도의 청년 근로자 수 1.25명. 그러면 증가된 게 1.28명이 증가됐습니다. 인원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과 관련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총 4,200만 원 나갔고요. 그죠? 해당 과세 연도 청년 상시 근로자 수는 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요율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요율은 다번에 사회보험료율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2, 장기요양보험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회보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0.65, 그 다음에 15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0.25%, 그래서 0.9%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요율을 선택하시게 되면 고용보험 요율까지 적용이 됩니다. 단지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요율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별로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 요율을 판단하셔서 찾아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0.68% 되어 있습니다. 0.68% 반영해서 총 9.43% 나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관련되는 부분 외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총 11.63명이고요. 직전 상시 근로자 8.75명, 그래서 증가한 인원이 2.88명이고요. 청년 빼면 1.6명입니다. 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그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즉 1억 5천 중에 4,200만 원 차감한 1억 800만 원 적용하면 사회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111만 9,195원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의 요율을 적용해서 공제세액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유지 추가 공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실무였습니다.